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대로와 일제강점기의 전차 노선과 현재의 지하철 노선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성곽은 동대문입니다. 흥인지문이고요. 흥인지문 남쪽 방향을 보시면 이렇게 성곽이 끊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곽은 보이지 않고 노면에다가 서울 한양도성이라고 안내하는 글자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남쪽으로 오간수문과 DDP 방향으로는 성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 주변에 성곽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대문뿐만 아니라 남대문, 서대문, 성문 주변에도 성곽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것을 답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어, 대동여지도의 경주 오부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가운데 부분이 왼쪽이 경복궁이고요. 오른쪽이 창덕궁입니다. 모든 길의 시작은 궁궐이 되죠. 그 다음에 이 궁궐에서 나온 길들은 동대문과 서대문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가운데 부분, 남대문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이 종각, 고신각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종루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 동대문이 오른쪽이고 여기가 종각이니까 보신각에서 동대문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이 현재의 지하철 1호선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남쪽으로 종각에서 이렇게 남대문에 가는 길이 있는데 요 지점이 을지로 있고요. 아래쪽에 길이 하나 더 종로 아래쪽에 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남소문인 광희문이고 이쪽은 서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을지로 입구니까 을지로 입구에서 어, 광인문 근처, 동대문 역사공원 근처로 가는 이 길이 현재 을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길이 현재의 2호선 전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한양 도성의 성문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가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문과 성곽이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광희문에서 동대문구역, 그 다음에 남대문 주변 지역, 그 다음에 남대문에서 서소문, 서대문 방향으로는 성곽이 별로 남아있지 않고요. 특히 서대문과 서소문은 성문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보신 동대문을 밤에 촬영한 사진이고요. 여기 보시면 흥인지문, 동대문이 있고 왼쪽에 보시면 남쪽으로 메리어트 호텔이 있습니다. 이 메리어트 호텔이 어떤 자리냐면은 예전에 에, 경성을 다니던 전차에 차고 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메리어트 호텔 앞에 보시면 1899년부터 1968년까지 운행된 전차의 차고지가 있던 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차가 1899년부터 다녔다는 이야기고요. 1899년은 노량진에서 제물포로 연결되는 경인선이 운행하기 시작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전차 노선들을 보시면요. 처음에는 서대문, 종로, 동대문, 청량리까지 연결되다가 다시 이 노선에서 종로에서 남대문으로 연결이 되고요. 1899년 5월 17일에 전차 개통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대문에서 구용산, 그러니까 원효로 사각까지 전차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에서 남대문까지 이렇게 연결됩니다. 주로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용산, 구용산,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22년 일제강점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동대문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에 철사줄처럼 보이는 것이 전차 노선인데요. 여기 보시면 동대문 맞은편에 현재 메리어트 호텔 자리에 전차 차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전차 차고니까 이렇게 삥 둘러서 전차가 어, 차고지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길 종로에 전차가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에서 전차가 오는 경로를 살펴보면 여기가 보신각 쪽이에요. 종로예요. 종로를 지나서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가면 이 자리가 서대문 자리가 돼요. 여기가
경희궁 자리인데 경성중학이라고 되어 있죠. 이 경성중학이 경희궁에 들어선 학교고요. 이 앞에 있는 이 자리가 서대문 자리예요. 그러니까 서대문에서 동대문, 청량리까지 처음에 전차 노선이 형성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종로에서 남대문 통이라고 해서 남대문 쪽으로 전차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황금정이라고 되어 있는 길은 이 길은 을지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신각, 종각이고 이 노선이 1호선이 되는 거고요. 남대문 통을 지나서 남대문 방향으로 가는 길이 여기인데 이 자리가 조선시대 청계천의 대광통교, 여기가 소광통교 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대로였던 종로에서 대강통교, 소강통교를 지나서 남대문으로 연결되는 길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소강통교 아래쪽, 여기 사거리가 지금의 을지로 입구예요. 을지로 입구에서 전차가 이렇게 다니는데 이 노선이 나중에 2호선 전철 노선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경성중학교 방향 서대문 자리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경성중학교라고 적혀 있는 이 자리가 경희궁 자리에 이제 경성중학교가 들어선 거고요. 이게 나중에 서울중고등학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도 여기에 서울고등학교가 있다가 서초동으로 이사를 가기 전까지는 여기가 서울고 자리였고요. 여기에 처음에는 이제 전차가 단선일 때는 서대문 안을 지나갔죠. 그러다가 전차 노선이 복선화가 되면서 서대문을 헐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대문이 교통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헐어버리고 여기에 전차를 복선화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서대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이 이제 교통에 중요한 자리인데 의지로 공원에 가면 서대문 정거장 터라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설명을 보시면 서대문 정기장은 경인선 개통 당시에 시발역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경인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1899년 인천 제물포에서 노량진 구간이 개통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한강 남쪽까지만 한강 남쪽이 이제 경인선이었는데 1900년에 한강 철교가 생기면서 용산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경성역이 현재는 서울역이 돼서 남대문밖에 있지만 처음에 경성역 역할을 하던 서대문 정거장이 이제 서대문 쪽에서 철도가 출발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남대문 밖으로 여기 옮겨져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조선시대 대로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을 연결하는 길이었는데 1899년에 전차가 다니게 되는 거고요. 이 노선이 이제 서대문부터 청량리까지 전차가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인선이 노량진에서 제물포였다가 1900년 이후로는 한강 북쪽, 용산, 경성역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 처음에 청량리와 종로를 연결하는 이 전차 노선과 경인선 노선이 합해져서 현재 지하철 1호선이 된 거고요. 조선시대 이제 도성 아래 있던 종로 아래 있던 큰 길, 을지로 구역이 현재 지하철 2호선이 된 겁니다. 1968년에 전차가 운행이 중지가 되고요. 1971년에서 착공을 해서 1974년에 1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한양 도성이 중요하고 성곽과 성문이 중요하지만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성벽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지 확장의 방해 요소로 인식이 되니까 이때 이제 1907년과 1908년에는 성벽처리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성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요. 1910년 이후에는 지방에 있는 업성들도 철거 조치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더 이상 조선이 도읍이 아니고 조선의 한양의 조선의 도읍이 아니고 지방의 중심 도시의 업성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도성과 지방 업성을 이제 해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중요한 장소지만 이제 시가지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성벽이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결국은 조선시대 옛길과 전차 노선과 지하철 노선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했던 도성과 업성은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시가지 확장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철거를 하게 된 것이죠.